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요야대 사학과 정혜중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 북감리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유학당에 세워진 북감리교 여성 선교회가 19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여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이 이제 이게 191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고, 앞에 이덕주 선생님께서 그 3.1운동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독립운동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시기가 여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교육제도, 여성을 위한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3.1운동이 이뤄졌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중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될 내용으로서 북감리교 여자 선교에서 만든 학교들이 물론 이제 우리 학교 유학당도 있지만 유학당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스이, 아까 그 이덕주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는데요. 가스이 여학교, 그리고 이제 후저우의 화난여자대학교, 그리고 이제 유학당 이렇게 있어서 이런 학교들이 이제 왜 설립이 되고 어떻게 이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은 제가 그 전공이 여성사는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작년부터 우리 사학과에서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성사 파트, 근대 여성사 파트에서 제 전공이 중국사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좀 동아시아를 보는 이런 연구를 막 시작한 터여서 아직 좀 미완성된 그런 논문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의 큰 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게 이제 바로 그 미국 북감리교 여자 선교회에서 나가사키에 만든 학교입니다. 1870년대에 처음 만들었고요. 이 학당이 한옥의 교사로 지어진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런 어떤 가옥의 모습으로 단층의 모습이 지어졌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이 앞에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1894년, 즉 우리나라 이제 개혁 때, 갑오경장 때쯤에 일본에 이제 청일전쟁 나고 할 무렵에 가스이 여학교가 좀 더 이제 커지면서, 이런 이제 앞에 보면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진은 1933년대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 일본에서 전문학교가 우리가 25년에 되는데 일본은 이 가스이 전문학교가 19년에 마련이 되고, 여기는 이제 그 여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모습이죠. 굉장히 이제 잘 지어진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은 50년대 초반인데요. 언뜻 보면 우리 학교의 그 중강당이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행사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층이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중강당과 같은데, 이 그 일본의 가스이 여학교의 일부 건물들이 우리 본관을 지은 그 보리스 설계사무소에서 지은 건물이라서 아마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이제 비슷하게 보여지실 겁니다. 이 1870년대에 만들어지는 그 가스이 여학교는 미국의 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제 동반자로 와서 러셀이 이제 학교를 담당하게 되고 길은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 학교 보통 이제 그 선교사들의 모습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역사관에서 매우 많이 볼 수 있는 그 생물 시간에 실험하는 모습들, 1930년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제 화난여자대학교라고 해서 후저우, 지금의 이제
복주에 만들어집니다. 복주에 만들어지는데요. 이쪽에 환안여자대학교가 190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복주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상해고요. 이 상해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홍콩인데, 타이완에서 바라보다 보이는 이쪽이 이제 후젠성 복건성이고요. 여기에 이제 성도가 후저우이죠. 복주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 복주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이랑 굉장히 가깝고, 그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황해 쪽에서 보면 중국의 그 서해 쪽에서 들어오면 이쪽에, 서해가 아니고 동해죠. 동해 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후저우시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치 이제 이 후저우시에서 앞에 이제 크게 연결되어 있는 섬과 같은 이러한 곳에 이제 외국인들이 자리 잡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환안여자대학교 내지는 환안영어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죠. 이 학교는 1914년에 이렇게 아주 큰 학교로 이제 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초창기에는 학생이 20-30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큰 건물로 미국 북감리교 선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안 칼리지라고 되어 있고 후저우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도 이제 그 이화학당이나 가스이처럼 초기부터 쭉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1900년대 초에 그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리디아 팀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1908년부터 1925년까지 초대 이제 그 당장을 했던 리디아 팀플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두 번째 당장이라고 할까요? 임시 당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남겨서 그것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10년대에 그 졸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어떤 학사모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우리 이대 대학가 학생들과 비슷하죠. 여기가 이제 리디아 팀플이고, 이게 이제 이대 임시 당장이죠. 이건 이제 1930년대의 모습이고요. 이게 1930년대 선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1930년대 그 합창대회 하는 모습이어서, 사실 이 그림만 이제 본다면 우리 학교의 그 초기 대학가의 모습이나 전문대학교의 모습들과 활동은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여지고,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 그 가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실험실의 모습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1930년대 기숙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의 이제 진선비관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40년대 후반, 50년대 그 리디아 팀볼이 리디아 팀볼을 위한 어떤 추도 예배가 벌어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학교는 중국은 여자대학이 지금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이 대학이 1950년대에 중국 정부가 성립이 되면서 대학 통폐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 건물 자체는 지금 복건성 사범대학으로 넘어갔고, 실제적으로 이 여자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로서는 화남여자 직업학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화남여자 직업학원이 바로 이 화남여자대학교를 이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까 삼각 같은 곳에 있는 것은 복건사범대학이 이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 잘 져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 이화학당이 1910년에 대학가를 만들고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리고 여기는 23년에 이제 프라이홀을 만들어서 대학가의 전용 건물을 쓰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우리 그 이화학당의 대학가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학가를 설립하신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을 강조하는 프라이 당장의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계속 보시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 대학가의 1회 졸업생들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단히 이런 지도를 머리에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머릿말입니다. 머릿말부터 그 중간을 뛰어넘으면서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와 동아시아는 10년대와 다른 분위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분위기 전환에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서양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국과 대중사회 출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항거하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1910년 3.1운동과 오사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본 통치에 항거하는 종교계, 그리고 학생, 농민들의 참여로 3.1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중국에서도 일본에 항거하는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여기에 이제 노동자, 학생들이 대개 참여하게 됩니다. 3.1운동과 오사운동은 각각 한국과 중국, 근현대사의 정치, 사회문화사의 커다란 역할을 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3.1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민중이 주체가 된 거국적 운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 정책을 변화하는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19년에 오사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신문화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년에 각계각층이 변혁의 주체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신민주주의 혁명의 기점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오사운동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신에 해당하는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면은 신의 혁명, 1911년 청조가 망하는 신의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본고에서는 두 국가에서 진행된 민족운동의 배경을 보고자 하는데, 두 국가에서 직접적인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이죠. 오사운동, 오사사건에는 일본의 탄압, 침략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두에서 이렇게 운동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매우 유사한 그런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동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학생, 특히 교등교육을 받으면서 국가의 엘리트로 성장해가는 학생 계층의 성장의 어떤 제도적인 과정,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북감리교 여자 선교회에서 여자 대학을 설립하는 이런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의 두 번째 달락에서 본 발표에서는 이런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한국 이화여대 대학과 학생들이 3.1운동 및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가담한 흔적들이 많은데,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이덕주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쓴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여자 대학 교육을 실시한 이화 학당에서 1904년에 중국과가 설치되고, 루루이 프라이 당장이 이제 10년에 대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지만, 그동안 이제 강구하고 있던 게 이제 교사들 중에서도 아까 이제 중등과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이덕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생들을 통해서 3.1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교육제도가 대학가로 이어지면서 졸업생들이 거기서 이제 교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화 학당의 네트워크가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까 가장 처음 보신 이제 활수여자대학교인데요. 이제 북감리교 선교회가 독단적으로 학교를, 그러니까 독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북감리교 여자 선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한 학교들이, 동아시아의 학교들이 이제 이러한 학교들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해외 정도 조직은 도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였고, 특히 기독교의 금교령이 철폐된 이러한 상태에서 73년부터 북감리교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도 1850년대 이후로 성공회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73년 이후에 네빈슨이라는 목사가 파견이 되면서 이쪽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국감리교 여성 선교회에 그 선교사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엘리자베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길이라고 하는 길 여사가 들어오게 되죠. 이들이 이제 처음에 세운 학교가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보신 그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79년에 들어와서 목사 사택에 머물다가 교회 소유의 이제 단층집에 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교육을 시작하는 11월에 시작했는데 12월에 그 학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뭐 공부를 계속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이제 이 러셀이 들어와서 신문 학생들을 모집 광고를 내고 이러한 일을 벌이면서 여기 이제 80년에 보시는 것처럼 가고시마에서 3명 그리고 나가사키 시내에서 4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순조롭게 들어오는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나 그러니까 이화학당이나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이제 순조롭게 됐다. 근데 이제 순조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화학당에서 겪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둘째 단락에 보시면 여학생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학생들이 이제 기숙을 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뭐 생간을 빼어 말려서 외국에 팔아 넘긴다, 기름을 짠다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있었고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여학교에서의 교육을 받는 것도 이제 기회부에서 수예 제공 뭐 이러한 어떤 요리 이런 것도 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87년도에 보면은 그 다음 단락인데요. 130명으로 학생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거의 이제 10년도 안 돼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일단 어떤 아직 이제 제국주의로 발전해가는 이런 초기에 아무 무리 없이 국내 어떤 학교 제도나 이런 것도 선교사들이 있는 학교였지만 아무 무리 없이 이제 진행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897년에 교육치거가 반복이 되면서 모든 어떤 교육부에 속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92쪽입니다.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해서 150명에서 170명으로 됐고 1900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유치과부터 예과, 초등과, 중등, 고등과 순으로 미국의 칼리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발전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그 활수 여학교에 보면은 기독교주의에 의해 여자를 교육시켜서 숙덕 유유의 그 부인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 북감리교 전도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일본 여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숙덕 유유의 부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계명 진보한 여성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러한 부인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현모양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과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1900년대에 발전을 하고 아까 이제 1919년에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전문학교령이 내려지면서 그 보통 그러니까 대학으로 이제 크게 발전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화남여자대학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편전쟁 이전부터 영국에서 들어와서 그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5개 항이 개항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광저우뿐만 아니라 샤먼도 복건성에 있고 이제 후저우도 복건성에 있죠. 그래서 후저우가 아편전쟁으로 1840년 이후에 이제 2개의 항구가 개항이 되고 절강성의 영파라든가 상해가 이제 개항이 되죠. 이렇게 이제 개항이 되니까 그 많은 교육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교육 사업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은 아편전쟁 이후 1844년에 그 영파에 세워진 엘더시 여학교입니다.
동방여자교육혁진회가 처음으로 만든 거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미국의 북감리 선교회에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감리교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1847년 9월 감리교 목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학교를 만들게 되는 게 1856년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여학교의 성립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도 주자학적 전통에서 여자들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이런 좋은 풍습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감리교회가 그래서 93페이지 첫째 단락에 보시는 것처럼 1853년 그러니까 1847년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중국의 북감리교 선교회가 세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교회인데요. 이 근처에서 많은 이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교육을 좀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1859년에 중국 여자 전도회, 볼티모어의 중국 여자 전도회 지원을 받아서 여기 유경 기숙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창산 지역이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푸저우에 있던 이렇게 섬과 같은 그런 지역에 이제 영어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학교 설립에 학생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7년에 선교대회가 있고 난 다음부터 교회 대학 출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77년, 1870년대쯤 오면 중국에서는 양무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식을 위한 근대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제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후저우의 유경 기숙학교에는 72년에 30명에서 87년에 60명, 그리고 이제 98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144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99년에 중학과정을 설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화학당이 1904년에 설치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빠른 그러한 어떤 그 진행 속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교육 열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남 농촌 부인을 위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리더 양성 운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 양성 운동을 이끈 사람이 아까 이제 그 사진으로 보는 리디아 팀블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 해외 여성 선교부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에 있는 어떤 교육들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고등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거를 제안하게 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학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서 이 리디아 팀블의 어떤 제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5월에 그 상해에서 북감리교 대표 대회가 열리면서, 그러면 여기 이제 화남이라고 하는 푸저우뿐만 아니라 화중, 화서, 화남에 각각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4개의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감리교 선교회가 만든 학교는 이제 화남 여자대학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화남 여자대학은 리디아 팀블이 1905년에 미국 쪽에 제안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흔쾌히 많은 어떤 기부금을 모아서 190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제 보신 사진은 1914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11년에 이제 정초식이 진행이 되고 대학이 출범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대학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교육을 시작은 1908년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1915년입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이 당장이 1910년에 대학과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특히 이화 백년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1907년에
상해에서 열린 기독교 선교대회를 갔다 와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이러한 게 이제 리디아 팀블이라든가 이런 어떤 북감리교 여성 선교회에서 대학을 적극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에서 이화학당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화학당 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학당 대학과 같은 경우는 통감부 시기에 그 1908년에 중등 여성을 교육을 위한 고등 여학교령이 이제 발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랫단락에 보시면 이화학당이 1904년에 중등과 설립을 하면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뭐 활수나 이런 데 이제 유학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진명, 배화, 숙명 등의 중등과가 설치되는데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내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8년에 그 상해에서의 그런 어떤 전도대회, 그에 관한 어떤 확실한 자료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그 전도대회 이런 어떤 국내적인 요소, 국외적인 요소가 이제 일치가 되면서 1910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3번 여자대학과 한국여성지성입니다. 그래서 북감리교 동아시아 여자대학의 이제 특징이라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세계를 비교해서 본다면, 일단 일본에서는 그 나가사키뿐만이 아니라 도쿄에서도 많은 여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선교사들의 학교가 실질적으로 그 정식 허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 이제 이화학당의 경우에도 그 총독부가 세워지면서 총독부의 인가는 받았지만 어떤 교회 학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기타 학교 내지는 이제 종교 학교로 분리되면서 이렇게 논외로 되어지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식의 학교로서 성장은 하지 못했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에게 이제 거의 학비를 전액 면제를 해주고, 또 돈이 없는 학생도 중등과나 이런 걸 다니고 대학가도 다니면서 그 대신에 학교에 무상 봉사하는, 그래서 학교에 남는 그런 어떤 전액 장학금 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남아서 봉사하는 이런 제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일본의 가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 보조는 하지만 자비로 학교를 다니는, 이건 이제 국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1910년, 20년 사이에 세 학교가 이제 거의 비슷한 성경이라든가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걸 가르치고, 특히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가 이화학당에서는 13년부터 이제 가르치게 되고, 특히 16년 가사, 요리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되었다는 거죠. 활수에서도 보면 이제 중국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사 같은 것도 가르치고, 여기 보면 이제 3학년 사회 역사, 화학, 경제, 심리학 등의 이제 뭔가 그 대학의 그 교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러한 과목들이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화학당이 활수여대와는 상당한 어떤 교류 관계를 유지를 하였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가장 그 조금 이제 많이 그 얘기되고 그 유학생으로서 이제 좀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최활란. 이게 이제 최활란은 결혼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제 이름은 김활란이죠. 그래서 이 김활란 같은 경우가 그 학교 주선으로 1904년에서 7년까지 유학을 하고 왔다가 다시 이화학당 대학가에서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게 됩니다. 이화학당 대학가에서의 교육은 특히 그 1910년에 대학가가 설립이 되면서 그 프라이 당장이 하몬이라든가 파이 이런 그 헐버트,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 이런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대학에서의 그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학생들은 성적표를 보면 춘추, 그러니까 3학기제로 이제 일본 그 미국식의 어떤 학교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25년부터 15년까지 19년,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었던 19년을 제외하고 계속 이제 학생들을 배출하게 됐는데, 그 배출한, 그러니까 대학과 시기 25년까지, 10년부터 25년까지 29명이 이제 졸업생이 있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졸업생으로 남은 학생들은 30여 명이 이제 채 안 되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로서 이제 신마실라라든가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이제 황애시덕 등이 있는데 이들의 어떤 업적을 당시의 어떤 업적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덕주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교사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3.1 운동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한 역할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좀 정체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10년대에 우리가 이제 중등과가 만들어지고 1910년대에 어떤 프라이 당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 어떤 그런 여학교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선생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북감리교 여자 선교회에서 이 동아시아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한국에서 이제 유효하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프라이 당장이 받아서 대학을 만드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어떤 체제 하에서 1903년 중등과를 졸업하고 한 학생들이 대학과에 진학을 하면서 10년 내지는 이제 19년에 활동이 되었을 때 이 교육의 체계라고 하는 게 사실 아까 이제 토론식의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 제도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3.1운동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는데, 내지는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대학과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